부모의 양육 태도. 이제 2025년 자연 훗날의 어린이집의 부모 교육 첫 번째. 2학기 때는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보고요. 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찮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훌륭하신 원장님이나 제가 또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학기 때도 부모님들이 원하신다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수요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 왜 그럴까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또 이제 한번 이런 시간을 좀 맞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를 살짝만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신입생 그 OT 할 때 한 번 배운 분도 있고 또 운영위원 할 때 또 만난 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동학 그리고 영어학 상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부에서. 그리고 유아교육으로는 이제 보다 제가 올해가 이제 29년째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에서 29년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좀 더 기르기 위해서 중간에 유아교육을 좀 전공을 하게 돼서 대학원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만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유형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아이만 단독으로 놓고 볼 수가 없고 부모님까지 같이 봐야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 자체에 대한 궁금함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담학을 좀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자연분야의 원장으로 지금 이제 가장 메인 일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야간 강의라든지 평일에 그리고 토요일에 주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 쪽이나 아동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사회복지까지 같이 좀 강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요. 가장 메인은 여기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활류적인 효과가 있어서 왜냐하면 현장하고 떨어져 있는 강의는 정말 이론만 외치는 거여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전해야 되고 또 거기서 받은 그런 것들을 현장에 또 정립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실은 아버님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설문을 하는 게 굉장히 한 500불, 600불을 설문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빠까지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상대하시는 분들이 어머님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좀 더 쉬워서 이렇게 어머니라고 이제 대상을 좀 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어머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도 사실은 다르잖아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어린 영아기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주 양육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주 대표되는 양육자를 좀 의미한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정말 좋은 긍정적으로 나오려면은 양육 효능감은 좀 높아야 되고, 나 잘할 수 있어. 난 좋은 엄마야. 나 좋은 아빠야. 잘할 수 있어. 이런 효능감은 좀 높아야 되고, 스트레스는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대로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효능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양육 태도가 나오잖아요. 온정적이고 격려적인 어떤 그런 양육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이를 정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괜찮아 사랑해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그런 태도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과보호 허용. 여기서도 약간 우리가 과자가 붙으면 일단은 보호는 좋은 건데 과하다. 그리고 허용도 좋은 건데 과허용 이러면은 일단 지나치다라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위험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자. 안전 범위를 그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좋아 보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부분을 잘 해주시면 아이가 조절 능력이 아이가 갖춰져서 이거는 위험하니까 안 하는 거야.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아이가 스스로 이제 배워가는 어떤 생활 속에서 그걸 배워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이거겠죠. 거부하고 반응하는 거. 내버려 두고 거부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여기 나오실 수가 없으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위에 요 세 가지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뭐 교사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교육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나눴어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정이 높은 이쪽으로 가면 애정이 높은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통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애정도 많고 통제도 좀 해요. 여기서 통제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한계 설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위적이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부모로서의 어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안전적으로 보호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시는 이게 가장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거 보시면은 애정적, 반응적,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훈육을 한다. 그래서 아이가 책임감을 갖고 사회성,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양육 태도를 가지면은 아이가 바람직하죠. 그리고 애정은 높은데 통제는 안 해요. 그러면 아이가 제멋대로가 되겠죠. 그래서 애정적이고 반응적이고 통제 없는 훈육. 아이가 자신감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원하면 다 되거든요. 내가 뭐 한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 때 자동차 해달라고 했어요. 그 정도 사줄 수 있어. 사줄게. 조금 더 컸어요. 컴퓨터 해달래. 사줄 수 있어. 그 정도가. 그래. 사줄게. 바꿔줄게. 사줬어요. 조금 더 컸어요. 차 해달래요. 나중에 집 사달래요. 사업체를 달래요. 대부분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는데 부모한테 계속 다오다오하면서 부모에게 의지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양육 환경에서 성장해서 그럴 수도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존속 사진 같은 거, 텔레비전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요구했는데 부모 안 들어줘. 어릴 땐 다 들어줬는데 크니까 안 들어줘. 왜 나를 그렇게 키워놓고 왜 이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막 분노가 막 이 안에서 막 끌어가지고 결국은 부모까지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이게 많이 부모님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에 한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군인 아버님도 계셔가지고 저희 원에 군인 아버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군인 하면 일단은 이렇게 명령 체계로 좀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하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통제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통제가 있으면서 애정까지 높으면 괜찮은데 애정이 살짝 표시를 안 하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한테 엄격하게 통제하고 귤만 해. 설명 없이 무조건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웃으셔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쳐다봐요. 어떻게 해 아빠? 엄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명령 받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통제해줬으면 어른이 돼서도 나 스스로 하기 너무 불안해 힘들어. 누군가 나 대신해서 이거 해주고 나 하라고 따라갈 수는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정말 무서운 건 이거죠.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고 너 알아서 커라.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랑도 받지 못하고 통제도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자들 중에 이런 양육 태도 아래서 성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중에 또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그건 좀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오늘 하시는 검사예요. 원래 검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야매로 한 거잖아요. 제가 내용을 따갖고 와서 야매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소문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증거를 남기면 안 돼서 안 드릴 거예요. 오늘 이거 다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검사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시 오늘 방문하시면 상담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상담 아니어도 등하원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면은 이제 궁금해서라도 한번 오셔야겠죠, 빨리.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여기 체크 다 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면서 부모님이 이제 문자해 주신 검사지랑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부모님은 이런 성향인데요,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높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추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더 훌륭하실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만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PAT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요 검사지 두 가지 보시는데 여기 지금 요건 제가 문항을 만든 거고 지금 요거는 이게 이제 채점 용지거든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해서 나중에 부모님들 결과가 나오는 거 요거거든요. 제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부모님들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양육자의 중요성, 양육 환경의 중요성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아이가 이제 이유식도 먹고 이제 한 돌은 지났어요. 이제 자아의식이 막 발전하고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막 자율성이 길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막 다 흘리고 막 이래요. 근데 엄마가 한 숟가락 빨리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먹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막 흘려요. 근데 지금 얘가 사진은 제가 못 구해서 AI가 그것까지는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숟가락을 좀 뒤집어져 있는 걸로 사진을 좀 해줘 이제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가지고 요 상에서 지금 흘리는 것만 조금 보이시죠? 아 지금 잠시만요. 여기는 꺼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좀 더? 아까보다? 상황이 아이가 간식을 먹다가 바닥에 흘렸을 때예요. 이때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제각각이거든요. 왜 또 여기 조금 어리지만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어른도 먹다가 흘릴 때 있거든요. 왜 흘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흘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왜 흘려? 왜 이렇게 좀 천천히 좀 먹고 좀 흘리지 말고 좀 먹어. 조심조심 먹어.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어머 우리 땡땡이 흘렸구나. 자 숟가락은 이렇게 잡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희 톤부터가 좀 달라졌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겠어요. 괜찮아. 바닥에 떨어뜨려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정도 치우면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무 회복적인 거죠. 네. 무반. 그래. 다 먹고 어차피 다 흘릴 거. 다 먹고 나다음에 치우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계셔요. 어떤 게 제일 위험할지 딱 보셔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게 또 어떤 거라는 것도 본인도 아실 것 같아요. 다른 상황 하나 가볼게요. 이거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갔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데 아이가 꽂힌 게 있어요. 무조건 사야겠대요. 사고 싶다고 막 떼를 쓰고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만 보면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반응이 우리 마음을 콕콕 찔러요. 아니 저거 얼마나 한다고 저걸 안 사주고 애를 저렇게 불려? 이런 말도 들려. 그러면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해달라고 아이가 하는 게 사실은 인형 하나, 자동차 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거 아니잖아요. 20개월쯤 된 아이가 이렇게 물어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래 알았어. 하나 사줄게. 사줄 거면 차라리 이렇게 울기 전에 사줘야 돼요. 이렇게 막 울고 떼쓴 다음에 사주면은 지는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해요. 그러면 아이는 뭘 여기서 배우냐면 우니까 되네. 집에서 울면은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는데 사람 많은 데서 하면 되네.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캐치하고서는 사람 많은 데서 일부러 울어요. 이게 영악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생존 본능이에요. 이래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겟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 울지 마. 일어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러기 쉽지 않은데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위에보다 아래가 더 어떻게 더 위험할까요? 위에 게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다음 거를 볼게요. 둘 다 말없이 지나친다.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더 위험하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거. 땡땡아 지금은 못 사줘. 근데 네 마음은 못 사니까 속상하지.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못 사줘. 우리 저거 보러 갈까? 저건 뭐지? 그래서 아이 그 관심을 다른 데로 확 환기시키면서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몇 번 아이가 듣다 보면은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곳을 가면 몇 번 반복됐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아이에게 이제 주의를 주고 가시는 거죠. 오늘 백화점에 갈 거야. 가는데 우리 오늘 뭘 사러 가는 거야. 근데 그것만 사고 올 거야. 그런데 저번처럼 막 해달라고 떼쓰고 그러면 하실 수가 없어. 우리 그러지 않자. 우리 그러지 않기로 약속하자. 근데 그 대신에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네가 좋아하는 거 색칠 공부라든지 아니면 엄마랑 공놀이, 아빠랑 공놀이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갔다 와서 우리 공놀이 하자.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조건을 거는 거죠. 그때 아이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폭풍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약속도 잘 지키고 저번에는 떼쓰고 막 그러더니 오늘은 약속도 잘 지키고 너무 훌륭하다. 멋지다. 이게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한번 경험이 되면요.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게 돼요. 참았잖아요, 아이가. 순간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부모한테 들은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줘 좀 그런데 점처럼 강하게 나네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오늘 이거 사는 거 아니지? 아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온정적이고 또 수용적이면서 약간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육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계신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조부모님하고 사는 아이도 있고요. 또 이혼하신 가정도 있고요. 또 별거 중인 가정도 있어요. 또 재혼 가정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어떤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양육 환경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다 잘못 자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만 이렇게 엄격하고 비판적이고 너무 허용적이거나 그리고 비일관적. 어떨 때는 부모 기분 따라서 어떨 때는 괜찮아. 똑같은 행동인데 어떨 때는 안 돼. 이랬다가 어떨 때는 괜찮아. 이거는 굉장히 비일관적인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관심한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다 계셔서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이러고 정말 더한 아이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해야 희망적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여기가 하와이예요. 하와이 다녀오신 분 아직 안 계시네요. 저도 아직 못 갔어요. 하와이를 신혼여행을 갔었어야 되는데 하와이를 못 갔는데 예전에 하와이에 그 1950년, 70년대 사이에 카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하와이 내에 카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저희 나라도 예전에 이렇게 정치하시다가 잘못하고 저는 유배가고 막 그랬잖아요. 섬에. 여기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민의 대부분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1955년에 출생했던 833명 0세 태어나서부터 18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종단 연구를 했어요. 18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복지사도 들어가 있고 또 이거 대학 교수님 상담 쪽에 있는 대학 교수님, 또 사회복지사, 또 의사 선생님 팀을 이뤄가지고 이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사람, 그러니까 아빠가 범죄자인데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한 사람이 그래도 아빠는 괜찮은 경우가 있잖아요. 또 아빠가 그런데 엄마는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안 좋거나 안 계시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201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집중했어요, 연구를. 근데 201명이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자랐는데 18살 된 이후에 보니까 72명 정도는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거죠. 여기 주목을 했어요, 이 연구에서요. 왜? 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지금 72명이고 200명이면 어쨌든 한 130명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은 되게 우리가 짐작한 대로 좀 불행하게 자랐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레질리언스라는 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양쪽 부모님이 그래도 주변에 믿어주는 다른 사람, 그게 뭐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할머니일 수도 있겠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던 아니면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믿음 마음이라고 나오죠. 이 아이는 훌륭한 성장을 할 수 있다. 되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고 그래도 일단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난 정말 네가 훌륭하게 자라길 바란단다. 응원하고 때때로 기다려주고 이런다면은 아이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그림 하나 보시면은 똑같은 나무를 보고 있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윤찬이 아버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생각과 제일 다른 거 나무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딱 하잖아. 세 번째, 이거 나무가 딱 몰봤는데 이거 우리 아이 윤서와 윤찬이 의자 책상 앉아서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분 안 계세요? 저는 이거 아이한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이건 나무야.
새들이 와서 쉬고 있고 꽃도 피우고 잎도 피우고 하는 나무야. 나무 그 자체를 보는 거죠. 근데 아이가 보던 어른이 보던 이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어른들이 좀 고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약간 개방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건 아니야라고 약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한테 좀 덜해요. 근데 아이한테는 그거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인정해주고 네 생각은 그렇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좀 공감해주고 한다면은 엄마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그렇구나. 이걸 좀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림을 좀 더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우리 요즘에 시대를 통제하는 거라고 카툰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두 기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막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니 저기 막 불이 나고 막 사고가 나는데 저걸 누가 찍었지? 보면은 기자가 찍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지나가는 어떤 이게 국민이 이렇게 제공한 거라고 나오잖아요. 밑에 이렇게 한 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거 기억나실까요? 2023년 여름에 신림동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주민들을 그냥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칼부림했던 이 사람 이름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나오게 우리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처음 받고 나으면 돼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해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 위험한 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지금 이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요 사건 바로 조금 전에, 2023년 여름이 엄청 뜨거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가외 사건, 가외 커뮤니티에서 이제 가외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들고 가는 가방에 사체 유기해가지고 CCTV 찍은 걸 보니까 나풀나풀 하면서 신나가지고 걸어와요. 사람을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작은 실수 하나, 범죄 하나 저질러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나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힘이 나가지고 팔짝팔짝 뛰어서 가요. 그거 저도 막 경악을 했거든요. 이거 2023년 여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두 분들이 모두 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양육 환경을 둘 다 보니 공통점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무관심.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2양육자, 주양육자가 되신 분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보듬어줬으면 이렇게 안 자랐을 텐데 할머니 손에 갔다가 공무원의 집에 갔다가 큰엄마네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다니면서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괜히 태어났구나.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 것 같네? 다른 사람들 행복한 걸 보니까 나는 더 불행한 것 같고. 그러니까 행복한 너희들 나하고 상관없는데 다 죽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자랐으면 좋겠는지 요거를 볼게요. 사실은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사시면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에서 나오는 거 휘중에 버리는 거야 라고 말 아무리 해도 지나가다가 부모님이 휙 하나 버리고 가시면 아이는 그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거 아무리 말하는 그거는 귀로 흘려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시면은 아이는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이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나를 가둬두고 있는 새 창살을 그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 뒤에 있는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그렸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내 바로 앞에 있는 부정적인 것만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더 나아질 거야. 우리 가족이 보다 나아질 거야. 물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표정에서 나오는 거, 행동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아이들이 다 습득을 하거든요. 다 스폰지처럼 쏙쏙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여기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죠. 구덩이에 갇혔어요. 여기 돌도 있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갇혔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떡하지? 누가 나를 구해줬으면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돌이 있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단을 만들어서 내가 나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는 답은 뻔하죠. 분명히 다 이쪽으로 원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역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 사실은 이렇게 이걸 많이 했어요.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성공을 하려면 누군가는 성공하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는 실패한 삶을 살고 나만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같이 가자. 같이 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제 또래 친구들이 막 있으면 쟤하고 놀지 마.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속상하거든요.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만 놀아. 약간 이게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쟤하고 놀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면 선입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어떤 한 행동이 다르지 않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도 같이 부모주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봐요. 요거 하나 더 보실게요.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아버님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 그 분들 부모님들은 야, 공부 안 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거야. 몸 쓰고 힘든 일 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머리 쓰면서 공부할 수 있고 일하는 거야. 그래서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머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너 공부 네가 열심히 하면은 저분이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된단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지금 똑같은 기본 명제예요. 그런데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좀 시각을 좀 넓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저희 이제 이렇게 애플민트 심고 물도 주고 아이들 막 이러거든요. 이 보면서 이렇게 막 흙도 만지고 어떤 아이는 이거 제가 이렇게 잎을 뜯어가지고 냄새 맡아보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막 냄새도 맡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연이 혼란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마 자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물론 시설도 뭐 이 근방에서는 어쨌든 세우셨으니까 시설도 괜찮지만 자연 친화적인 거를 조금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에 그 기준이 더 커서 선택을 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할 건데 이건 역시 자연은 사실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우리가 뭐 너무나 좋은 거리에 너무 자연스럽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하나 된 인간도 자연 속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과 함께 뒹구르는 아이들은 이 본성 자체도 더 부드러워지고 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보다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네. 보세요. 민트 지금 이렇게 좀 냄새도 맡고 있고요. 이렇게 유담이도 좀 이렇게 심고 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민트도 심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지금 영세거든요. 영세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흙지도 형아들 하는 거 보고서 자기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감자 심기도 했어요. 저희 가가지고. 이 감자가 제가 어제 그저께 갔다 왔더니 싹이 조금 났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심기 전에 먼저 좀 심어놓으셨거든요. 많이는. 그래서 굉장히 저 하우스의 절반 이상이 감자밭이에요 지금. 그래서 감자가 싹이 꽤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 참여하는 활동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예시 중에 하나를 감자 키기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들이 많은 부분들이 감자가 드시고 싶으셨나요? 감자 키기 이렇게 답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6월쯤에 하지 감자 피거든요. 그때 이제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반별로 저희가 날짜 정해드릴 거예요. 그럼 오셔가지고 캐서 가져가시면 돼요. 집에 가서 드시면 돼요. 저희는 많으니까 또 캐갖고 와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먹고 또 간식으로도 먹고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고 그걸 가지고 요리 활동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미술 활동이라든지 체험 활동도 할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 감자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이제 토마토, 방울토마토 조금 커서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수박을 조금 나눠서 심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성장하는 과정을 중간중간 계속 보겠죠. 그리고 5월달 말쯤에는 5월 말, 6월 초에는 고구마를 또 심을 거예요. 네, 고구마를 심으면 여기에 고구마는 없고 저쪽에 있어가지고 고구마 심기는 이제 하면 중간중간 가서 저희가 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할 건데 수박 자라는 거라든지 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옥수도 심었더라고요. 옥수수 나중에 따먹을 거고 이런데 아무튼 이렇게 먹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통성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사실 옥수수 이러면 아이들이 사실 마트에서 파는 옥수수 또 길가에서 옥수수 파는 아줌마가 이렇게 쩌는 봉지에 들어있는 옥수수만 사실 보잖아요. 그런데 옥수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파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를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아이들이 나머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혜인이 아니고 감자가 콕콕 해가지고 막 해주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나요. 우리 윤찬이도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하던지. 네, 보세요. 네,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다 심어서 벌써 이제 꽤 됐더니 싹들이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초록걸음이라고 해서 잔디 걷기 지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했을 때는 비 오고 난 다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는 약간 잔디가 약간 젖어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너무 맑아가지고 하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5월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등원하실 때 하원은 좀 더워요. 아침에 데려다 주시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시간 좀 정해놓고 이렇게 좀 한 번씩 걷고 가시면 어떨까? 부모 참여 활동으로 잔디 걷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맨발로 하셔야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잔디 와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 지금 오늘 오신 것도 부모 참여고요. 감자 캐러 가는 것도 부모 참여고요. 잔디 밟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부모 참여예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 부모 참여 활동을 왜 할까? 여기 지금 이렇게 페이지 나와 있는 건요. 제가 내일도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보육교사 상대로 이제 직무교육 강의를 또 하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이 부모의 양육 지원 이 부분을 많이 주로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한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 참여를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가족과 가까워지고 신뢰성이 쌓여지면 아이가 성장하고 긍정적으로 발달하는데 좀 도움을 받잖아요.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만큼 또 알려주시는 만큼 저희가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가장 긍정적인 건 이거죠.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상담이 있잖아요. 저랑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문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과 부모님은 양육 파트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봐주시고요. 협력관계다. 아이를 맡겨놓으시고 우리 아이를 공유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좀 믿어주시는 시작부터 출발을 하시면 보다 부모님들한테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상담을 위해서는 일단 사전 질문이 작성해 주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으면 알림장으로 그 종이 없어도 괜찮아요. 알림장으로 그 내용을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우리 유한이 어머님 그 사전 질문 작성하신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관찰해주도 그렇게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보통 아는 건 당연히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죠. 근데 이거를 글로 이렇게 조목 해가지고 이런 우리 아이는 이래요. 이러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1학기 상담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만나가지고 지금 본치가 하시는 이제 한 달 남짓이에요. 근데 부모님들만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이렇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 생각을 들려주시면 선생님이 이후에 아이를 보다 부모님과 같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이런데 부모님 생각은 이렇고 그러면 아이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상담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니까 1학기 때는 부모님들이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이래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이런 아이를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은 또래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세요. 선생님은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모님들과 조금 더 많이 아는 거는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그 또래 연령 아이들의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은 이런데 부모님의 아이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원래 나는 이 모습인데 우리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울 보면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데 어떤 거울은 더 뚱뚱해 보이고 어떤 거울은 날씬해 보이는 거울 있잖아요. 근데 보통 뚱뚱한 거울 쪽으로 가고 싶진 않죠.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를 볼 때도 내 아이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이 상에 딱 놓고 아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부모님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 기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들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적인 상담이에요. 1학기 상담은 그 정도만 잘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위해서 미리 보내드리면은 이렇게 사진집을 작성을 싹 보내주시고 시간 약속 잘 지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최고의 협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부모 교육 저희하고 간단히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저 갈게요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거 굉장히 큰 원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협조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소통하는 관계로 정말 진정한 아이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육 파트너로서 이렇게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요건 팁이에요. 혹시 이 KGST 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아버님 하신 줄 알았어요. 손이 어머니 해보셨어요? 역시 요즘은 정보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발품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무료 검사거든요.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이거를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라면서 KDST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생후 9개월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1개월까지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6번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6차례 이렇게 해서 그 단계 단계마다 이렇게 이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이렇게 좀 하시고 하면은 우리 아이 입력이 딱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샘플로 제가 가져온 거는 24개월에서 26개월 아이용으로 가지고 왔어요. 샘플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근육 운동을 여기 이렇게 학원별로 이게 잘하면 3번, 조금 할 수 있다면 2번, 잘 못한다 1번, 전혀 못한다 0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점수가 몇 점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볼 수 있는 바로 거기서 데이터가 나와서 결과까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근육 운동 부분 그리고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관계, 자조,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도 있어요. 추가적인 질문에는 예, 아니고 진위형으로 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모두 답을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와서 부모님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팁을 드렸으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사회성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약간 소근육이 조금 덜 발달해 있네 그러면은 종이를 많이 씻기라든지 가위를 주시든지 이렇게 좀 보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얼만큼 좀 늦는지, 얼만큼 빠른지 이런 것도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모든 검사는요 정확히 100% 정확히 믿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셨던 검사지도 그렇고 지문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 한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결과지가 올 거예요. 그럼 제가 다 가정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지문 검사 어제 한 거. 그래서 아이의 주 성격, 이 아이가 감정형이냐 아니면 사고형이냐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전체 검사를 하려면 6가락을 다 해야 돼요. 약식으로 이제 주기질만 보내라고 요거만 엄지만 한 거거든요. 나중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은 사실 좀 어려워요. 이 검사도.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생쯤 됐을 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원에 당부하고 싶은 거라든지 뭐 궁금한 거라든지 고마운 거라든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무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해보시면 제가 성심껏 답을 해드릴게요. 아무 말씀이나 괜찮아요. 근데 오늘 교육만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육은 뭐 이거 내용대로 그냥 전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 해주실까 하면서 막 지금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거면 좋겠는데 만약에 곤란하면 어떡하지 못해?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네. 연장판을 하면은 네. 그거는 개별학원을 하고 촬영을 안 하는 거죠. 몇 시냐가 중요하죠. 몇 시 정도인지. 6시 전이면 괜찮아요. 아, 예, 6시까지는 한 번 더 운행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모든 근로자들 대부분 보시면은 9시에서 6시가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사님도 퇴근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이렇게 매여 있으면 조금 힘들지만, 6시 정도까지는 괜찮죠.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다른 거 있으실까요? 식당 같은 거 괜찮으세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가공식품 가능하면 좀 덜 먹으려고 하는데 가공식품 나온 날은 밥을 어찌나 잘 먹는지요. 밥을 추가로 더 달라고 가능하면은 이제 지난 제일 잘 먹은 게요. 그때 함박스테이크 나왔을 때거든요. 제일 잘 먹더라고요.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너무 맛있어요. 조리사님이 이제 조미료도 많이 안 쓰시고 잘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국도 끓이시고 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간도 이제 심심하게 해서 저염식으로 지금 식사를 다 제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날은 그래서 너무 잘 먹는 날이 어떤 날 하루 정도는 이벤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식단표가 나오면 제가 감수 신청을 한번 했어요. 이제 3월에는 이미 나와 있던 거라 제가 손을 못 대고요. 3월에는 그렇게 한번 감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고 5월 식단도 제가 이제 급식센터에다가 감수를 좀 받아서 이걸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5월에 햄 잔뜩 들어가 있는 그거를 그 식단이 저희가 0세에서 2세 거를 쓰거든요. 근데 너무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몇 개 좀 바꿔요. 괜찮은 걸로 좀 바꿔서 이게 괜찮은지 일단 같은 식품군 내에서 있어야 되는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좀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걸로 괜찮다 뭐 이래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바꿨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자연식으로 나오는 거 좋은데 가끔씩 이런 가공식품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배치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저도 생각이 동일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다른 건의사항. 네. 그 아이들 용문산 네. 가는 거 네. 보면 그 1세, 만 1세가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용문산에 가는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인원수가 많은데 보통 다른 원은 이제 학부모 지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못 갈 것 같긴 한데 네. 시간이 되시는 어머님들 같이 가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네, 지금은 지난주에는 이제 비가 와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다시 갈 건데 일단은 아이가 현재 11명이에요. 네. 네, 11명인데 담임교사 2분 계시고요. 그리고 보조 선생님 1분 계시고요. 제가 따라가요. 그러면 4명 정도에서 하면은 보통 선생님 한 분이 3명, 뭐 많이 보는 분은 4명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사님까지 부르면 저기서 이렇게 좀 가르치고 계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 1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낯선 곳에 갔는데 긴 시간 동안 못해요. 그리고 넓게 많이 못해요. 그 활동 반경을 여기서 봄꽃 보고 옆에서 이쪽에 있는 솔방울 가지고 모아가지고 놀이하고 이렇게 좀 냄새 한번 맡다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체류하는 시간이 20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을 먼저 우선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아이가 좀 더 익숙해지면 조금씩 이제 반경을 넓혀가는 그런 방법을 할 거고요. 어머니 말씀처럼 이제 그 부모 참여의 활동으로도 그게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용문산 숲체험하는 그거를 부모 활동으로 2학기에 부모 참여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했는데 중간중간 부모님의 도움, 그러니까 어머님 선생님, 엄마 선생님께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원학교 네. 저희 애들 밖에서 놀러 갈 수 네, 네.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매일 놀고 네. 있는데 혹시 그 작년에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밖에 키즈카페 냉난방을 설치해 주신다고. 아, 네. 혹시 계획 있으신지 지금?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우리 대표님이 소문내지 안 나가셨는데 사고가 나셨어요. 그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기사가 바뀌셨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손상가 났어요. 무릎 쪽이어서. 아직 젊으신 분이라 이렇게 일단 치료 잘 받아가지고 재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그 여러 가지 좀 없지 않을까.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네.
너무 더워지면 못 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그 대표님의 아버님이 또 이제 잘 여기 관심 갖고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봐달라고 만약에 더 위험하게 더 이상 그렇게 손댈 수가 없다면 일시적으로 일단 폐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무리 좋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도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이제 원인 기본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좀 최선 다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이야기하자 유문사 네. 그 엄마 선생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이야기에도 유문사에 이제 체험학습을 뭐한 번 정도 가는 건가요? 아니요. 숲 체험은 매달 가는 거예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가서 숲 체험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이 이제 똑같은 장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꽃도 바뀌고 하늘도 바뀌고 풀도 바뀌고 나무 색깔도 바뀌고 가을이 되면 낙엽 막 떨어지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숲 체험이거든요. 동일한 장소를 한 번 정해놓으면 1년 동안 그 장소만 가요. 그래야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슬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의 어떤 그런 변화 같은 걸 알고 그 자연물을 이용해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줄을 맞춰서 할 거고요. 이제 2, 3세 같은 경우는 숲놀이 선생님이 오셔서 숲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뭐 이 거울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도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올챙이도 보고 이제 장화 신고 오면은 물속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첨벙첨벙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장화 신는 아이는 물속에 들어갔는데 운동화 신고 온 아이는 밖에서 봐야 돼.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 지금 수모자예요. 이번에 다시 돌아가서 개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숲에 가면은 또 숲에만 가는 게 아니라 햇빛 있는 데 가면은 목 이렇게 농구 체험할 때 아이들이 갑자기다가 목 다 탈까봐 여기 뒤에 이렇게 그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샀거든요. 수모자 쓰고 숲 체험은 굉장히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은 저희가 확보하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시간하고 거의 얼추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검사 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요. 제가 결과는 다음에 방문하실 때 다음 주 중에 제가 주말에 열심히 이제 채점하고 이제 데이터 내가지고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안 늦게 오셔도 검사 지금 하고 가셔야 하니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교실에 있는 아이들 보고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흔들어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달아났더라고요. 제가 저기 위에 모니터를 틀어놓을게요. 교실 모습 좀 궁금하셔요? 가정에 하나씩 드릴게요. 이건 설거지. 네. 어떤 색깔 드릴까요? 아 색깔 보라색. 보라색. 아 노란색 네. 흰색 좋아요. 제가 이걸 잊어버렸는데. 두 개, 두 개냐?